안녕하세요. 우수한영양학의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입니다. 우수님, 요즘 저속노화 엄청 유행이잖아요. 네. 뭐 이거 먹으면 젊어진다 이런 말도 진짜 넘쳐나고요. 근데 또 반대로 뭐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뭐 수명은 이미 늘었고 지금 우리 자체가 저속노화 중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저속노화 방법들을 따라하면 정말 젊어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 게 지금 물어보시는 게 딱 많은 분들이 헷갈리거나 오해하는 포인트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속노화랑 노화 역행을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는 좀 달라요. 그래서 뭐랄까 저속노화를 알리고 계신 정희영 교수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곤란해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저속노화 한다고 해서 나이 들기 전에 몸으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걸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속노화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개념이에요. 다만 저는 사람들이 저속노화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기대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속노화는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아니라 브레이크예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100km 달리고 있는데 그 속도를 한 70km 정도로 줄여주는 거?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망가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노화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젊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저속노화를 왜 해야 하는 건지. 그렇죠. 저속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노화가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럼 노화가 뭐예요? 그냥 몸이 늙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노화를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변화라고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체 기능이 점점 퇴화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좀 더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분열이 느려지고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세포 자살, 아파토시스가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랑 항산화 균형이 무너지고 등등 쭉 벌어지죠.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걸 의학이 어떻게 바라봤냐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의학에서도 노화를 그냥 당연한 자연현상으로 봤어요. 나이 들면 배터리 닳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요.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막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질병은 치료하지만 노화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 입장이었어요. 약간 종교적인 개념으로 봤던 것 같아. 근데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그냥 신이 그렇게 계획해 놓은 거. 그럼 요즘은 달라졌어요? 네, 왜냐하면 의학은 과학이니까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세고 솔직히 90세도 100세도 낯설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인구 발표에 의하면 곧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국가라고 하죠. 기대 수명이 한 90 몇 세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학계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인데 그럼 이 노화라는 걸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해? 그래도 우리가 의사인데? 그 지금 시대가 과학이 뭐 그냥 지켜보자 이럴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화를 단순히 운명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조절 가능한 생리적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노화는 정상 속도일 때 얘기예요.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속도를 2배, 3배로 달리고 있거든요. 그냥 나이 먹는 거 말고 그럼 비정상적으로 더 빠르게 늙는다는 거죠? 맞아요. 이걸 가속노화라고 불러요. 다들 떡국 한 그릇씩 먹으면서 비슷하게 한 살씩 늙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달력 나이고요. 실제 신체 나이는 사실 각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나이의 숫자로 보면 아직 젊지만 안에서는 이미 그 나이 이상으로 망가지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원래는 60대쯤 돼야 나타나는 현상들 있죠? 만성피로, 네. 수면장애, 근육약화, 기억력 저하, 집중력 떨어짐 이런 것들이 요즘은 40대, 심하면 30대부터 나타나요. 그리고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질환들, 뭐 대사질환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의 질환이었는데 지금은 30대 건강검진에서 심심치 않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젊은 사람인데 속은 이미 중장년기의 문제들을 앓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가속노화가 우리 몸에 만들어내는 현실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병원도 잘 가고 건강검진도 꼼꼼히 받잖아요. 옛날보다 영양 상태도 훨씬 좋은데요? 맞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예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현대의 생활 방식,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 방식들이 가속노화를 부르는 습관들을 너무 쉽게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내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들 수도 있고 천천히 늙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유전이나 특별한 질환을 무시할 순 없지만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상 습관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몸을 예전보다 일찍 무너뜨리고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요. 어떤 것들이 가속노화를 만드나요? 오늘은 딱 한 4가지 정도 짚어볼게요. 사실은 더 많은데 제일 영향이 많이 미치는 것들 먼저 얘기해볼게요. 아, 왠지 전부 다 제 얘기일 것 같아서 약간 찔리는데, 자,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잠이에요. 요즘 사람들 수면의 양도 질도 둘 다 엉망이거든요. 우리 사이가 뭔가 좀 이상해요. 솔직히 푹 자는 거 사치라고 생각하잖아요. 적게 잘수록 성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위기잖아요. 맞아요. 제가 영양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요즘 너무 바빠서 잘 시간이 없어요. 괜찮아요. 저 원래 4시간만 자도 멀쩡하거든요.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말 진짜 자주 했어요. 왠지 일찍 자고 잠을 더 챙기면은 뭔가 널널한 것 같고 여유 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잠 좀 적게 자는 거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은 죽어서 관에 가면 영원히 잔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수면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몸을 수리하고 전신을 복구하는 말 그대로 야간 정비소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중요합니다. 밤 동안 면역 시스템은 암세포, 염증세포 같은 나쁜 것들을 순찰하고 제거하고요. 간은 독소를 해독하고 뇌는 그날 쌓인 노폐물들을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찌꺼기까지 포함해서 싹 청소합니다. 잘 때 몸이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거의 뭐 무음 슈퍼청소기인데요? 자, 근데 만약 이 정비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몸은 수리 미완 이 상태로 다시 가동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 고장 부위는 쌓이고 쌓이죠. 특히 깊은 수면이 줄어들거나 부족하면 면역 시스템이 망가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감정 조절 능력과 기억력까지 줄줄이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부족은 그냥 피곤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가속노화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거군요. 당장에 수면 잠 조금 자고 일어나려면 짜증나잖아요. 아침 시작부터 스트레스를 받거든. 뭐 동안의 비결은 잠이다, 미녀는 잠꾸러기다 이런 말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하면 가장 저렴하고 부작용도 없고 모든 장기를 동시에 수리하는 올인원 노화 방지제가 바로 잠이에요. 자,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사실 이 주제로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딱 하나만 꼽자면 바로 단과 초가공식품 과다예요.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음식들, 이건 절대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판매요. 초가공식품들은 건강이 아니라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가 많이 먹게끔 철저히 계산된 제품들이에요. 초가공식품들 보세요. 자연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소금, 설탕, 지방, 향미제, 이 황금 비율로 배가 불러도 못 멈추게 만들어 놨어요. 한 입 더, 또 한 입 더, 다음에 또 먹고 싶게 정말 치밀하게 계산되어서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씹기도 쉽잖아요. 넘기기도 쉽고. 그렇죠. 자연 식재료랑 완전 다르죠. 사실 영양소나 이런 거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너무 부드럽고 너무 씹기 편해서 빨리 먹게 되고 더 많이 먹게 되고.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 몸은 이런 폭탄 같은 음식들을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 수십만 년 동안 자연식품만 먹으면서 진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어야 100년 사이에 이런 고농축 자극물들이 쏟아진 거예요. 몸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음식들이 사방에 널려있는 세상에서 과잉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몸의 염증으로, 인슐린 저항으로, 지방간으로, 결국 가속노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안의 환경이라도 내가 조절하자 해서 집안에 쌓아두지 않게 되면서 좀 줄이게 됐어요. 맞아요. 먹고 싶을 때 나가서 지금 먹을 만큼만 딱 사오는 그 귀찮음이라는 방지턱이 사실 진짜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 이건 요즘 사람들 거의 다 해당될걸요? 네. 일은 계속 쏟아지고 감정은 억눌려야 하고 쉴 틈은 없고 이게 몇 주, 몇 달, 몇 년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몸 전체의 시스템 세팅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뇌 구조부터 변해요. 공포를 감지하는 편도체가 계속 오작동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높은 채로 계속 유지되고 그러면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그것만 그럴까요?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도 망가져요.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들은 불안정해지고 결국 이런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되면 고속노화 롤러코스터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선 수면도 망가지고 식욕도 흔들리고 감정 조절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마지막은 혹시 운동? 오, 정답. 진짜 중요한데 사람들이 제일 간과하는 거죠. 네. 바로 움직임 부족입니다. 근데 이건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 이런 취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 자체가 움직이게끔 설계된 시스템이거든요. 관절, 근육, 신경, 뇌혈류 전부 움직임을 전제로 만들어진 부품들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때 제대로 작동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앉아서 일 10시간, 퇴근 후 바로 쇼파행, 엘리베이터, 배달음식, 운동은커녕 쓰러져 눕기 바쁘잖아요. 진짜 근데 움직이지 않고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시대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몸 입장에서는 편안히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천천히 고장나고 있는 중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져요. 근육이 빠지면 대사량도 줄어들어요. 에너지 소비도 줄이려고 하니까 자꾸 피곤해지고 뇌 기능도 떨어져요. 그럼 밤에 수면도 안 좋아지고 다음날 기운도 없고 또 안 움직이고 이게 바로 과속노화의 지름길이에요.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당 대사부터 뇌 기능, 치매 위험, 약상사고, 골다공증까지 줄줄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루에 5분이라도 움직이는 게 낫겠네요. 당연하죠. 운동이나 움직임은 몸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돌리는 메인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 스위치를 안 누르면 내 몸이 원래 설계된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조용히 꺼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각각 따로따로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뭔가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절대 하나하나 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거의 도미노죠.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몸이 스트레스에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수면에 영향이 가요.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피곤하죠. 그 피곤함을 잠깐이라도 잊으려고 달달한 음료나 빵 같은 걸 찾게 돼요. 단 걸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져요. 하지만 혈당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면서 다시 멍해지고 기분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또 짜증나고 집중도 안 되고 결국 또 스트레스 받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기운이 없으니까 오늘 운동도 쉴래 이렇게 되잖아요. 네.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도 줄고 대사도 느려지고 밤에 적당한 피로감도 안 쌓여서 또 잠이 안 와요. 게다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몸속의 만성염증까지 증가해요. 이렇게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혈당 불안정, 염증, 활동 저하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몸을 조금씩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겉보기엔 그냥 좀 피곤해 보이네 싶을 수 있지만 속에서는 노화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거죠. 이거 4가지 다 하고 있네. 저 같은 사람 완전 망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싹 다 뜯어 고칠까요? 안 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위험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나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전무. 이건 실패로 가는 직행 열차거든요. 습관이라는 건요, 수백 개의 작은 고리들이 연결된 구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작은 고리 하나만 바꿔도 나머지 고리들이 덩달아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나빠지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좋아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저속 노화를 위한 방법들은 다음 편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좀 더 말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해도 돼? 해도. 저는 이 노화라는 시스템을 왜 이렇게 작동시키는지 그 이면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누가 A라고 주장하면 네. 그 주장에 해당하는 B 주장도 들어봐야 된다고. 당연하죠. 양쪽 다 들어봐야 당연하죠. 된다고. 그러니까 노화는 생리학적으로 보면 에너지의 재배분이에요. 쓸데없는데 쓰던 에너지를 생존에 꼭 필요한 쪽으로 몰아주는 전략인 거죠. 2025년 6월 17일 네이처에 올라온 칼럼에도 보면 이게 잘 드러나 있는데, 쉽게 풀어보자면 예전에는 젊음이 좋다 이러면서 여기저기 펑펑 쓰던 에너지를 이제는 진짜 중요한 데만 모아서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전엔 밤새 술 마시고 수다 떨고 놀아도 아침에 멀쩡했잖아요. 그죠? 네. 그땐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필요한데 다 쓰고도 남아서 심장도 간도 피부도 다 돌보면서도 실컷 놀 수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밤새고 놀면 어때요? 예전 같지 않던데요. 요즘은 사실 좀만 늦게 자도 다음날 완전 골골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노화의 진짜 모습이에요. 노화는요, 단순히 몸이 낡아가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려면요, 매 순간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잖아요. 그 에너지는 당연히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어느 순간부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짜요. 예전에는 피부도 반짝이고 밤새 돌아다녀도 말끔히 회복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회복 자원이 줄어들고 몸은 진짜 중요한 데만 쓰자고 판단해요. 예를 들면 지금은 피부 탱탱한 것보다 심장박동 유지가 우선이야. 감정 기복 조절보다 뇌의 신경을 보호하는 게 급해. 이런 판단을 뇌가 내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야 뭐 중력에 저항해서 계속 에너지 써갖고 피부 탱탱하게 짱짱하게 조이는 거지. 근데 이제는 그 피부 짱짱하게 조이는 것보다 심장박동이라도 더 잘 뛰게 만드는 게, 그래야 혈관에 뭐가 안 쌓이고 혈관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우수님 피부 좀 어때요, 요즘? 저요? 저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타고난 피부가 좋아서 전혀 안 바르고 살았는데 요새 들어 이 노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뇌는 심장, 뇌, 간 등등 꼭 필요한 장기들을 최대한 오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곳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피부나 머리카락 같은 외적인 것과는 다르지만 생명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몸은 오히려 최선의 방식으로 노화에 대응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피부, 근육, 기분 같은 외적인 변화부터 느려지거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생존의 최전선은 아니니까요. 예전보다 회복이 느린 것도 다 그런 흐름의 일부예요. 너무 슬픈데요. 그쵸, 뭐 처음엔 좀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우리 몸이 아직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살기 위해서 내가 몸을 지키려는 절박한 선택이랄까? 그러니까 노화는 퇴보라기보단 우리를 지키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옆에 이렇게 막 흰머리 조금씩 났을 때 참 슬펐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부터 좀 에너지를 아끼는, 그러니까 머리를 검게 변화하려고 하는 그 에너지조차 조금씩 아껴가는 거지. 나이 듣는 나를 미워했었는데 어떻게든 더 잘 살려고 찾아가는 방식이었네요. 맞아요. 이 대단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내가 뭘 안 해도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만 더 도와주면 얼마나 신나게 잘하겠어. 그렇네요. 네, 오늘 마무리해보면 우리는 늙는다는 말을 참 쉽게 쓰는 듯합니다. 마치 어쩔 수 없는 퇴보처럼 무언가를 잃어가는 일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노화는 내 몸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멀리 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부터 지키려는 시도, 그 절약 모드가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노화를 두려워하거나 그저 세월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략이 너무 일찍, 너무 급하게 발동되지 않도록 몸을 도와주는 것.
속도를 조금 늦추고 힘을 조금 더 오래 시켜주는 것. 우리에겐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저속노화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저속노화의 방법 중 어떤 것들이 검증된 방법인지, 과학계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힘이 나는 건 뭐다?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